어딘가가 아프다라고 할 때 우리 통증이라는 거는 그 근처 어딘가가 좀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우리 몸이 문제가 생겼어라는 걸 알려주는 신호인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프면은 되게 궁금해요. 내가 도대체 왜 아프지? 이게 무슨 문제지? 어떻게 해야 되지? 많이 당황들을 하실 텐데요. 오늘은 통증이 어떨 때 나타날 수 있는지 그리고 부위별로 어떤 질환들이 있을 수 있는지를 좀 간단하게 감별하는 거를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오늘은 그 첫 번째로 머리가 아플 때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머리가 아프신 분들 중에서 의외로 사진 찍어봐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던데요. 만약에 오늘 강의를 잘 들으신다면은 여러분들이 MRI를 찍어야 될 때 쓰는 비용 몇십만 원을 좀 아낄 수도 있을 겁니다. 불필요하게 사진을 좀 찍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어떨 때 꼭 사진을 찍어봐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머리가 아픈 질환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뒤에 있는 근육이 긴장돼서 아픈 경우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신경이 좀 눌려가지고는 신경통을 좀 느낄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혈관이 눌려가지고 혹은 고혈압 때문에 혹은 이제 어혈들 때문에 이렇게 통증을 느끼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 목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머리에서 통증을 좀 잘 느낄 수가 있고요. 또 뇌수막염 같은 이런 염증성 질환에서도 통증을 느낄 수가 있죠. 또 여러분들이 좀 걱정하시는 중풍이라든지 아니면 뇌동맥류라든지 뇌종양에서도 통증을 느낄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감별하는지를 포인트들을 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자, 머리가 아파서 한의원을 찾아온다, 머리가 아파서 병원을 찾는다는 분들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보면 긴장성 두통이 가장 많습니다. 두통들 중에서도 긴장성 두통이라는 건 뭐냐면 근육이 긴장돼서 머리에서 통증을 느낀다는 뜻이에요. 요새 사람들 보면 대부분 고개를 좀 이렇게 숙이고 있잖아요. 앉아서 생활하고 컴퓨터 하거나 아니면 스마트폰 보거나 운전하거나 하다 보니까 고개가 자꾸 앞으로 수그러져요. 머리 무게가 보통 4kg에서 한 7kg 정도 나가는데 이게 앞으로 수그러져서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뒤에 있는 근육들이 이 머리가 앞으로 떨어지는 걸 방지해서 꽉 잡아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근육이 긴장이 되겠죠. 어느 근육이 긴장이 되느냐는 머리 꼭대기가 아프기도 하고요. 귀 뒤가 아프기도 하고 귀 뒤를 삥 둘러서 아프기도 하고 머리띠를 두른 듯이 이제 아프기도 하고 근육이 문제가 생긴 근육마다 통증을 나타내는 패턴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내가 정확하게 어떤 부위가 아픈지를 좀 감별을 할 수 있으면은 문제가 어디에 생겼는지를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 긴장성 두통은 침치료로 가볍게 그 근육만 긴장을 풀어주더라도 또 쉽게 통증이 사라져요. 자, 쉽게 사라질 수 있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쉽게 제설할 수 있고. 아프기도 쉽다는 얘기예요. 많이 그렇죠. 해서 이런 분들은 평소에 좀 자세 관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플 때마다 그때 이제 침치료 받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있는 근육들 사이로 신경들이 올라가요. 머리 뒤로 올라가는 신경들이 이 뒷목에 있는 근육 사이로 지나갑니다. 그래서 뒷목에 있는 근육이 긴장이 되면 이 신경들을 눌러요. 그럼 머리로 찌릿찌릿 올라가면서 아프다든지 귀 옆으로 소호두신경이 눌면은 이렇게 옆으로 찌릿찌릿 아프다든지 이런 통증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 경우는 이제 근육을 풀어주고 약침 치료를 하면은 또 쉽게 좋아질 수가 있죠. 자, 이제 머리가 아프다 할 때 두 번째로 흔한 원인은 편두통이에요. 편두통은 아직 원인을 알 수가 없어요. 편두통의 특징은 긴장성 두통은 좀 뻐근하고 묵직하고 이렇게 아파요. 어깨도 좀 결리는 편이고요. 자, 근데 편두통은 괜찮다가 어느 날 갑자기 또 느닷없이 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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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콕 쑤시듯이 아파요. 이분들이 하는 표현이 꼭 새가 마치 머리를 부리로 쫓는 듯이 아프다라고 그렇게 하는데 특징은 이 박동성 통증입니다. 왜 박동성이냐면요. 혈관이 확장이 되면서 이 확장된 혈관이 동맥이 우리가 심장 뛰듯이 두근두근 뛰잖아요. 그러면서 신경이 이렇게 톡 건드려요. 그때마다 욱신 이런 통증들을 느끼죠. 무슨 원인 때문에 이 혈관이 확장되는지 명료하지는 않지만은 뭐 생리나 아니면은 뭐 술이나 카페인이나 아니면 스트레스나 여러 가지가 이제 관계가 될 수 있어서 그러면서 이제 교감신경이 항진이 되면서 문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좀 꾸준하게 좀 심리적인 스트레스 안정적인 치료도 좀 받으시고요. 그다음에 꾸준하게 이제 약물이나 침 치료를 하시게 되면은 또 회복이 가능한 질환이죠. 자, 이제 두통 종류 중에서 마이너한 두통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 이제 군발성 두통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보통 젊은 남자들한테 자주 찾아오고요. 눈 주변이 빨갛게 되면서 안검이 하수가 되기도 하고 콧물이 나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한 번씩 뻐근하게 아파요. 이게 며칠씩 가기도 하고 몇 시간 정도 아프기도 하고 하다가 또 몇 개월 동안 멀쩡해요. 그러다가 또 한 번씩 엄청나게 이제 아파요. 술을 마시고 난 다음에 좀 악화되는 특징이 있고요. 이 경우는 약간은 좀 이런 혈관성 환경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약물 치료가 한두 달 정도 좀 꾸준하게 치료를 하고 나면은 그런 문제에서 좀 해방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혈압이 올라가지고 올라가는 두통도 있고요. 어혈성 두통이라고 해서 혈액순환이 좋지 않을 때 날씨가 흐리다든지 몸이 피곤하다든지 이렇게 순환이 좀 불량할 때 느끼는 그런 통증들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상부경추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통증이 머리에서 느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경추 후관절 종훈이라고 하는데 이 뒤쪽에 있는 후관절에 염증이 생기면서 감각신경들을 자극을 합니다. 그러면은 어디에 문제가 생겼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넓은 범위로 통증을 느끼게 되는데 이 상부경추 쪽에 문제가 생기면 이 뒷머리 쪽으로 좀 많이 아파요. 이 명관절 증후군의 특징은 고개를 뒤로 젖힐 때가 머리가 더 많이 아프다는 게 특징이에요. 고개를 숙일 때 만약에 더 아프다 그러면은 아까 첫 번째 얘기한 이제 긴장성 두통의 가능성이 크고요. 긴장성 두통은 뒤로 젖히면 좀 머리가 시원해져요. 근데 이거는 이제 반대가 되겠죠. 자, 이제 뇌수막염으로 두통을 느낄 때가 있는데 이 경우는 아주 급성이에요. 초반에는 마치 감기 같습니다. 해서 열이 오르고요. 그 다음에 머리도 많이 아프고 춥고 구토를 하기도 하고 뒷목이 일단 뻣뻣하다는 게 특징인데 이 뇌수막염의 특징은 뇌 안에 염증이 생기다 보니까는 뇌 안에 압력이 증가가 돼요. 그렇죠? 해서 뇌 안에 압력이 증가가 되는 자세가 되면 훨씬 더 많이 아파요. 좀 이렇게 뒤로 젖혀주면은 편해요. 근데 고개를 조금만 숙이면은 압력이 증가가 되면서 상당히 뻣뻣해집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머리를 살짝 들어 올려 보면은 이 뇌 수막 안에 있는 압력을 줄이기 위해서 다리를 쏙 들어 올리는 이런 모양새를 보고 아이들이 감기가 아니라 큰 문제구나. 이 경우는 이제 빨리 응급실에 가셔가지고 병원에 가셔가지고 천찰을 하고 일단 염증을 좀 가라앉혀줘야 돼요. 중추신경계가 손상이 되면은 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데가 머리가 아픈데 사진을 찍어봐야 되나 해서 만약에 지금 들으시는 증상들이 여러분들이 만약에 머리 아픈 거와 함께 동반이 된다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한번 사진을 찍어봐야 되는데요. 머리에 종양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혹은 종양 말고 이제 꽈리 같은 게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뇌동맥류라고 하는데 어느 부위에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에 따라서 그 근처 신경을 압박을 하기 때문에 증상이 상당히 다양하게 나타나요. 일단은 뇌 안에 압력이 상승이 돼요. 뇌내 압력이 상승이 되게 되면 머리가 뻐근하게 아프고 깨질 듯이 아프고 이런 통증 외에도 좀 어지럽다든지 아니면 좀 속이 미식미식거린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좀 잘 나타납니다. 그래서 머리 아픈 거와 함께 가끔씩 구토를 하기도 하고 어지럼증을 느끼기도 하고 혹은 어릴 때 간질을 한 적이 없는데 성인이 돼서 갑자기 생애 처음으로 간질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은 그럴 때는 머리 사진을 한번 찍어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전두엽 쪽이나 이런 쪽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약간 사람이 성격이 바뀌어요. 예전에는 되게 도덕적이고 점잖았던 사람이 되게 좀 비인격적이고 좀 난폭해지는 그런 특징을 보일 수도 있고요. 그렇게 성격이 갑자기 최근 몇 개월 사이에 좀 바뀐다. 이럴 때는 머리 사진 한번 좀 찍어서 확인을 해봐야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응급실에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뇌가 출혈이 생길 때 중풍 맞는다고 하죠. 머리 혈관이 막히는 경우도 있고 혈관이 터지는 경우도 있는데 터지는 경우가 훨씬 더 위험해요. 야, 혈관이 터졌을 때 이때 통증은 어떤 통증이냐면 여러분들이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정말 어마무시한 극심한 통증을 느껴요. 그리고 나더니 갑자기 내가 균형을 잡기가 좀 어려워요. 팔다리를 돌리기가 어렵고요. 갑자기 막 사물들이 겹쳐 보이고 내가 눈으로 똑바로 쳐다보기가 좀 어려워진다든지. 자, 이럴 때는 여러분들 1분도 지체하지 마시고요. 옆에 있는 분들한테 도움을 청해서 빨리 응급실로 가셔야 됩니다. 해서 머리가 난생 처음 느끼는 깨질 듯한 통증 이후에 갑자기 어지럽고 팔다리를 돌리기가 어렵다. 이때는 빨리 응급실에 가셔야 돼요. 해서 각 원인들마다 통증을 나타내는 그런 모양새가 좀 다른데 이거는 제가 나중에 글로 좀 다시 정리를 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말로 설명하기는 너무 길거든요. 자주 나타나는 통증들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겠는데요. 가장 흔한 건 긴장성 두통이에요. 긴장성 두통은 늘 아파요. 그냥 늘 머리가 뻐근하고 무겁고 뒷목이 무겁고 이런 식으로 이제 아프고요. 편두통은 가끔 한 달에 한 번 내지 2번 정도 아파요. 아픈 것도 몇 시간 정도 아팠다가 아주 집중적으로 아팠다가 또 한동안 괜찮다가 그게 뭐 한 달에 한 번 내지 2번씩 이제 반복이 되고요. 자, 아까 얘기했던 분발성 두통은 1년에 한 번 내지 2번 정도 아파요. 한 번 아프면 하루 이틀 가기도 하고 뭐 한 달씩 가기도 하는데 또 괜찮을 때는 그냥 몇 개월씩 괜찮아요. 근데 또 아플 때는 이렇게 눈과 함께 이렇게 아주 극심한 통증을 느끼고 이런 게 이제 분발성 두통이고요. 만약에 이제 종양이 있다 그럼 종양은 점점 자라잖아요. 그래서 종양으로 인한 두통의 특징은 최근 몇 개월 사이에 통증 양상이 점점 심해져요. 그리고 또 어떤 증상들이 나타난다고요? 뇌내 압력이 상승하는 어지럽다든지 울렁거린다든지 여러 가지 어떤 성격이 변한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함께 나타난다 그랬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머리에서 나타날 수 있는 통증들을 어떻게 감별하는지 오늘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퀴즈가 있어요. 방금 보신 것 중에서 어깨동무 한의원에 오면 거의 대부분 치료가 돼요. 근데 어깨동무 한의원에 오시면 안 되는 게 몇 가지 있었어요. 혹시 뭔지 기억나시나요? 뭐였죠? 첫 번째가? 뇌출혈, 중풍. 자, 중풍으로 머리가 아플 때는 어떻다고요? 특징이? 머리가 깨질 것처럼 아픈데 난생 처음 경험해보는 통증이에요. 자다가 머리가 아파서 너무나 아파서 깰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이제 어떤 증상들이 나타난다고요?
어지러워요. 그 다음에 팔다리를 놀리기가 어려워. 그럴 때는 빨리 이제 응급실로 가셔야 되고요. 또 하나가 있었어요. 어떤 경우에는 검사를 한번 받아봐야 된다 그랬죠? 성인이 다 됐는데 내가 어릴 때 간질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성인이 다 돼서 갑자기 간질 발작이 일어나요. 그때는 머리 사진을 꼭 한번 찍어보고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 외에는 어디 가서 치료를 받으시면 돼요? 어깨동무 와서 치료받으시면 되겠죠. 자, 저희가 날마다 알려드리는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들 건강을 유지하는데 여러분들 주변 분들하고 같이 건강한 나라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